개써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 여러분. 형이야, 오빠야, 삼촌이야, 아저씨야, 뾰로롱. 인천으로 갑니다. 삼성은 역사적으로 되게 거창하지만 전통적으로 좌완 투수의 약한 약점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김건우 선수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러프하고 터프한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들은 상당히 볼빨도 좋고 각도도 좋고 날카로운 친구라 말리면 충분히 말릴 가능성이 있는 투수다라고 요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원태 선수는 SSG전에 나쁘지 않다 기록이. LGS 때도 SSG전은 괜찮았습니다. 작년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보시면 최원태 선수가 못 던진 게 아니에요.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던졌어요. 3회 말에 2점 줬잖아요. 근데 이 3회 말에 2점도 뭐 내야 땅볼, 그 다음에 에레디아한테 2루타 맞아갖고 2점 준 거 충분히 이건 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럼 결국은 문제는 뭐야? 김건우 선수한테 5회가 뭐예요? 단 한 점도 못 뽑았잖아요. 그리고 김민 선수가 올라왔죠. 근데 김민 선수가 올라온 6회에도 선타자 양도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근데 박승규 선수가 병살 치면서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회 말에 여기서 이제 백정현 선수가 올라오니까 오태곤 선수 대타. 그래서 안타 맞고 조용우 선수한테 희생 플라이. 그래서 줄점수 다 줬죠. 그리고 이제 9회 초에 조병현 선수가 올라왔지만 강민호 선수한테 솔홈런을 맞아갖고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병현 선수가 올라왔죠. 근데 오늘 1라운더 출신 이 김건우가 사실은 지난 경기 그다음에 그 전 경기 다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김건우 선수가 5이닝 동안 2피안타 그리고 제구가 불안해서 항상 깔아놨었는데 오늘 베이스볼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5탈3진.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올라오는 SSG의 불펜은 퀄리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늘 그들 김민,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 여기는 이제 조병현 선수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순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SSG가 올해 가장 무서워지고 단단해진 불펜. 이 불펜이 가동이 되면 그 어떤 팀도 사실은 점수를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어제 4대3까지 삼성이 쫓아갔었잖아요. 김광현 선수한테 디아즈가 투런 때리면서. 근데 거기에서 삼성이 불펜 싸움에서 버티면서 이겨내서 흐름을 바꿨으면 모를까 오늘까지 이렇게 져버렸기 때문에 삼성이 연승의 후유증에 약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 내일 경기가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루징인데 그러면 일단 내일 수입은 면하기 위해서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딜레마가 뭐냐 하면 야 내일이 일요일 경기도 아니고 주말 경기도 있는데 내일 다 때려 박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연승을 길게 하고 연패에 빠지는 팀들은 연패가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연패를 짧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지 연패 중인데 뭔 내일 경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은 내일 올인을 해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자, 반대.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SSG가 올 시즌 끝까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마지막 팀의 마지노선으로서 이 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 올해 SSG는 마지막까지 충분히 버틸 거다. 빠따의 효율성은 신뢰가 안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에레디아가 지금서부터 복귀를 해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불펜이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올해 SSG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보시면 스윽 기아 올라온다잖아요. 저 스윽이 바로 SSG입니다. 제가 말장난 친 거예요. 스윽 기아 올라온다. SSG하고 기아가 올라온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기 레이스에서 버티는 팀은 공통적으로 투수가 버티는 팀입니다. 그런 팀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원석 선수의 최근 밸런스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내 투수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투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오원석 선수가 예술적으로 긁어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경기를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7회 말하고 8회 초만 보면 됩니다.
오원석이 잘 던질 거다, YG가 잘 던질 거다는 우리 다 예상했던 거야. 이건 다 치워. 싹 다 치워. 4회 초에 KT가 무슨 뭐 2점을 냈어. 알았어. 권동진 2루타. 다 좋아. 그리고 6회 말에 플로리얼이 한 점 따라가는 솔로 홈런. 알았어. 새끼들아. 치워.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7회 말 8회 초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한 점 싸움으로 갑니다. 근데 그 한 점 싸움이 무슨 12대 11, 뭐 9대 8, 이건 투수가 좋은 한 점 싸움이 아니라 그건 개 지랄 싸움이고, 그건 동네 저 3학년 4반하고 3학년 2반하고 쭈쭈바내기 하는 거고, 3대 2, 4대 3, 2대 1, 1대 0 이런 게 이제 투수 싸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2대 1로 쭉 갔어요. 6회까지. 기가 막히게 투수들이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6회 말에 플로리얼이 한 점을 따라가. 근데 지고 있어. 7회 초에 조동욱이 올라와서 3자 범퇴로 박상원이 뭐 투아웃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점수를 안 줬어. 7회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갈등을 했을 거라고. 오원석을 계속 올려야 되나? 바꿔야 되나? 아마 손동현 선수가 있었으면 바꿨을지도 몰라요. 오원석 선수가 아무리 잘 던졌어도. 근데 KT가 자랑하는 독수리 사형제 중에 날개 하나가 KT 이 손동현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오원석이 너무 좋으니까 이강철 감독이 미련을 둔 거지. 선타자 최은성 좌측에 안타, 대주자 이원석, 원아웃에 김태현 좌측에 안타, 1사 1, 2루. 자, 그런데 여기서 더블 스틸이 나옵니다. 1사 1, 2루에서 이 더블 스틸이 나오고 나서 이도윤 선수가 우측에 안타를 치면서 이게 역전 안타가 돼요. 그리고 나서 폭투, 플로리얼 고의사구, 대타로 안치홍이 나오니까 우규민이 탁 올라와요. 우타자 잡겠다고. 그랬더니 좌타자 최인호를 대타로 내갖고 내 안타 1루 쪽에. 그래서 4대 2로 역전을 했습니다. 7회 말에. 근데 제가 8회 초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8회 초에 선타자 로하스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근데 허경민이 5-4-3 병사를 쳐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났어야 돼. 근데 하필이면 그 뒤에 장성우가 우측에 2루타, 천성호가 몸에 맞는 볼, 2사 1, 2루에 또 찬스를 만들어. 그러니 그 중간에 껴있던 병살타 하나가 그리고 점수를 못 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 그래서 오늘 한화가 이 경기를 이겼는데 오늘 역전승이 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 한화가 잘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의 승리였고, 또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화는 적어도 대전 신구장의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홈승률 높여야 된다고. 물 들어올 때 노절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KT 입장에서 지금 오원석 선수와 송승기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국내 좌완 선발 중에 거의 손에 꼽을 만큼의 제구력, 승부, 위력 다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투수가 오원석 선수 그리고 송승기 선수 된 것 같아서, 오원석 선수 그동안 참 기회 많았는데 꼽혀주지 못했는데 잘 됐어요. 개인적으로. 다음은 세직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 오늘 키움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런데 결국 박세웅 선수가 온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박세웅 선수가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 정체 구간에 쫙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박세웅 선수가 동점까지 만들었어요. 팀이 6회 초에 물론 홈런을 맞은 건 김진욱 선수지만 깔아놓은 거는 박세웅 선수였고, 그러니까 이제 송성문 타석에서 김진욱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롯데도 사실은 오늘 1회 말에 한 점을 냈어요. 1회 말에 저 한 점 났죠. 무사말로에서 1점 낸 거예요. 2회 말에 선타자 손호영 다시 안타 치고 나갔는데 무득점. 3회 말에 고승민 선수 또 선타자 안타 치고 나갔는데 윤동희 선수가 희생플라이로 또 한 점. 4회 초에 오히려 송성문 선수가 2사 이후에 좌측에 2루타 싹쓸이, 그러니까 역전. 그리고 5회 말에 윤동희 선수의 내야 땅볼로 한 점. 그래서 3대3이 됐어요. 5회까지. 근데 6회 초에 시작하면서 어준서 1사 이후에 베이스온 볼스, 박주홍 결국은 볼넷. 그리고 나서 최근에 롯데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좌완 김진욱 선수를 송성문 선수한테 올렸는데 뻥 좌측에 밀어서 3런 홈런. 6대3. 근데 또 7회 말에 이준우 선수를 상대로 해서 전민재 선수가 우측에 안타, 실책, 그랬고 한 점 차까지 또 쫓아가요. 독사같이. 근데 8회 초에 최준영 선수가 올라와서 이영종 선수한테 솔로 홈런. 그리고 9회 초에 김상수 선수가 박수종 선수한테 투런 홈런. 그래갖고 점수가 9대5로 벌어지는데 9회 말에 전민재 선수가 홈런을 솔로 홈런을 때리면서 9대6으로 오늘 키움이 승리를 합니다.
박세웅 선수는 보시면 지금 벌써 정체 구간에 왔어요. 네, 잘 던지다가 5월 17일서부터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박세웅 선수가 제가 늘 얘기하는 더 특급 A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는 분명히 좋은 투수예요. 그런데 꼭 시즌을 치르면 이렇게 정체기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움의 승리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성문 선수가 작년처럼 올해 지금 폭발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송성문 선수가 6타점이에요. 9점 중에. 그러면 지금 뭐 카디네스도 빠져 있고 푸이그도 빠져 있고 외국인 타자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밸런스고 이런 게 이제 응집력이라는 거죠. 오늘 또 어준수 선수가 출루를 많이 해줬고. 근데 롯데는 타격이 한참 좋을 때보다는 척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뭐 무사말루 같은 데서 한 점 나오고 희생플라이 내야 땅볼. 상대는 싹쓸이 2루타 3런.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요럴 때가. 그럼에도 롯데는 이런 적극적인 타격에 대한 기조 이런 걸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롯데의 스타일이에요. 효율성은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좋을 때는 안타 13개 안에 홈런이 뭐 한두 개 포함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롯데는 계속해서 안타를 양산해 내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별로 기복이 크지 않으니까. 선수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는 진짜 그 헤드샷 이후에도 엄청난 타격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홈런까지 때리더라고요. 키움은 오늘 간만에 홈런이 폭발했습니다. 네, 오늘 홈런이 3개죠. 이영종 선수, 송성문 선수, 그리고 박수종 선수. 롯데가 최근 김진욱 선수가 결정적인 좋았는데 오늘 홈런 허용한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최근에 좋았던 김진욱, 최준용 이 두 명이 투입이 됐는데도 오늘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는 롯데 입장에선 좀 아쉬울 겁니다만 키움은 정말 오늘 소중한 1승을 어렵게 건져냈다. 그것도 오래간만에 타격의 힘으로. 이건 뭐 키움 인정해야죠. 그리고 오늘 잠실 경기 이 경기도 오늘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어제 내일이 최근 들어서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오늘도 내일은 경기 초반 중반까지 3점을 실점했습니다. 지금 3경기째 연속이에요. 근데 오늘 선발로 나온 두산의 최민석 선수는 직전 경기 무실점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바싹 살아있는 기아 타선을 상대로 5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민석 선수도 올해 루키인데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아 빠따가 굉장히 살아났거든요. 근데도 오늘 3점으로 막은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오늘 두산은 양의지 선수가 오래간만에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뭐 했어. 그런데 기아가 경기 중반 이후에 종반에 저기 보시면 6회 이영하 선수를 상대로 위즈덤이 투런 뻥. 두산에서 양의지가 뭐를 했어. 근데 기아에서는 위즈덤이 했어. 최영우가 오선우가 최근에 잘 치잖아요. 위즈덤이 없었잖아요. 위즈덤이 왔잖아요. 와서 한 이틀 잠잠하더니 오늘 위즈덤이 5타수 3안타 홈런 하나 3타점. 오늘 너를 보내고가 조용했잖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기아가 무섭다라고 하는 건 주인공이 매일 바뀌어요. 빠따의 주인공이. 근데 가장 최근에 많이 언급된 기아의 방망이는 윤도현, 최영우, 오선우, 김석환 이 4명이었잖아요. 근데 최영우는 여전해. 근데 거기에 오늘은 몇몇이 조금 조용하니까 위즈덤이 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방망이는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올라오게 돼 있다. 지금 올라왔어요. 기아는 다. 그러니까 못 오는 선수들 빼고는 제가 봤을 때 타격감들은 지금 쭉 올라왔어요. 오늘 최원준도 홈런 쳤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아는 타자들의 어떤 타격감, 전체적인 타격 밸런스는 다 올라온 겁니다. 그럼 결국은 기아가 밸런스를 맞추려면 나성범, 김선빈, 뭐 김도영이 와야 돼. 이건 당연한 얘기. 그건 아직 멀은 얘기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빼고 있는 옵션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 뭐냐? 결국은 윤영철 선발 턴, 불펜에서의 뭔가의 껄쩍지근함 이거를 해결하면 나중에 지금 빠져있는 야수들이 돌아오면 알아서 기아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 적어놨냐면 기아가 발동이 걸리고 밸런스
왁구가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순위권은 요동칠 거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두산은 어제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 첫 경기 때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을 내렸잖아요. 오늘 3명을 또 바꿨습니다. 임종성 선수도 내려갔어요. 이제 임종성 선수는 부상 방지 차원에서 조금 지친 것 같아서 쉬라고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두산의 라인업을 좀 보시면 정수빈, 케이브, 양의지, 김재환, 김민석, 김민혁, 유격수 이선우 그리고 박준순, 김중산 쭉 이제 루키급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 하면 조성환 감독 대행은 야 기죽지 말고 니들도 실전에서 뛰면서 경쟁력을 서로 스스로 보여. 여기 학원 아니야. 이런 거죠. 투수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데 두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뭔가 정돈되지 않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두산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획기적인 변화는 감독이 바뀌는 게 가장 획기적인 변화인데 그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획기적인 변화가 딱 시작이 되면 처음서부터 메이드가 돼갖고 되는 거는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이 정식적으로 임명이 되고 마무리 캠프 이런 걸 거쳐야지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지금은 시즌 도중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메이드가 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두산 팬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자, 마지막 경기. 제가 오늘 게임을 보면서 빨리 끝나기만 손꼽아서 기다렸던 오늘 LG가 한 점 차로 졌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로건 나온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응? LG 6안타 2득점. LG 손주영, NC 로건, LG 6안타 2득점. 오늘 정확하게 로건한테 6안타 2득점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5회 2점. 6회까지 빵점. 딱 6안타 2득점하고 로건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로건이 이 직전 경기 SSG전에 4.2이닝 7피안타 6실점 5자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로건은 조금만 노림수 좋은 애들한테 걸리면 이 친구는 박살 나겠구나 라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로건은 제가 봤을 때 경쟁력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좌완투수라는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좌완투수들, 우완투수들 이제 평균 외국인 선수들의 구속은 150을 다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국내 투수들도 140대 후반대를 많이 던져요. 근데 로건 선수는 140 중반을 겨우 들어가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던지는 변화구인 슬라이더가 실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LG는 왜 졌어요? LG는 변화구를 안 노리거든요. 슬라이더 실투가 높은 쪽 홈런볼에 다 들어오는데 멀뚱멀뚱 서서 쳐봐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주면 스트라이크 줬다고 짜증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뭔 야구가 됩니까?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LG는 지들이 만만한 팀 투수들 잡으면은 작살을 낸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까다로우면 공략이 안 돼요. 정말 귀신같이 6회까지 안타 6개 딱 2점 내고 졌습니다. 오늘의 큰 차이. 로건, 손주영 둘 다 변화구 겁나 던지는데 NC 애들은 그 변화구를 다 받아쳐요. 그게 병살이 되던 땅볼이 되던 홈런이 되던 LG 애들은 그 변화구를 하나도 안 칩니다. 그러니 김영준은 계속 슬라이더 던지라고 하고 좌타자한테. 좌타자들 슬라이더 스트라이크 주면 참 이러고 앉아있고 그나마 로건 내려가고 우투수 올라오니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느꼈어요. 이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LG가 야수 뎁스가 좋다. 보여드릴게요.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 박동원, 문성주, 오지환, 구번혁, 신민재예요. 대타가 누가 있나요? 오늘 대타 이주원 나왔어요. LG는 선발의 몰빵이에요. 매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의 몰빵을 해서 그 선발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고 어디가 아프면 답이 없어요. 야수가. 그게 함정이에요. LG는. 그래서 LG야말로 점수를 그리고 승수를 많이 벌어놨을 때 쉬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LG 트윈스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정말 축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불펜도 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리고 손주영 선수도 제가 봤을 때 포수 바꿔야 돼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이주원 선수랑 맡았을 때는 우연인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의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막으려면 저는 적어도 포수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NC는요. 손주영 선수가 흔들리고
박동원 선수가 변화구 요구할 때 그 변화구를 다 받아쳤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3회 초였습니다. 3회 말에 김영준 선수가 솔로 홈런으로 변화구 받아쳐서 1대0. 그 다음에 무사 1, 2루에서 김주현 선수가 병사를 쳐요. 그래서 3루 2루 아웃되는 병사를 쳐갖고 2사 1루가 됩니다. 솔로 홈런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2사 1루에서 박건우 우측에 안타 커브, 데이비슨 좌측에 안타 커브, 권희동 좌측에 안타 변화구, 연속 변화구를 다 맞아요. 한 번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갖고 저 변화구를 도대체 몇 개를 던지는 거냐. 타석에서 우리 애들은 변화구를 안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살난 거예요.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도 있고 지는 팀이 있으면 이기는 팀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선택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미와 일 이건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막 몰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몰입하셔야 돼요. 얘들아 형 오래 보고 싶으면 유튜브 구독 많이 하자. 형 열심히 할게. 사랑한다. 간다!